번째로는 이승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지능데이터 연구팀장님께서 메타버스 비긴즈, 인간, 공간, 시간의 혁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이승환입니다. 예, 지금 제가 30분 정도 쓰면 되는 건데, 지금 50분이니까 제가 가능한 30분 안쪽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의 개념을 일단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교수님이. 저는 이제 메타버스를 어쨌든 가상 공간과 인간을 가장 많이 맡던 기업이죠. 유니티 CEO가 메타버스는 다양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간, 굉장히 많은 가상 행성들이 있고, 가상 행성들을 서로 이제 오가면서 사는 거라고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짧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디지털 유니버스, 디지털 우주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지구에 저렇게 살고 있는데 굉장히 수많은 가상의 행성들이 이미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질 거고, 이 행성들을 제가 하루에 무슨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행성들을 오가면서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만약에 직방의 직원이면 메타폴리스라는 직방에서 만든 어떤 가상의 행성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그냥 가상 행성에서 일을 하고, 제가 맡고 남는 시간에 또 다른 제페터라는 가상의 행성에 잠깐 가서 아이템도 만들고, 또 남는 시간에 또 로블록스 가서 게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 가거나 자기가 원하는 여러 가지 아마 행성들을 자기의 삶의 비중들을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오프라인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저 가상의 공간을 굉장히 많이 오가면서 사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행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갤럭시를 이루고 그들의 행성들이 간에도 좀 연결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우주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행성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행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컴포넌트가 아주 정교하게 잘 맞춰진 그런 행성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행성도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기를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오늘은 내가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쉬고 싶은 행성, 조용히 나만의 행성, 간섭받지 않고 그 안에 가게 되면 그냥 해가 지는 노을이 있다던가 바다가 있다던가 그런 어떤 힐링의 하나의 행성. 근데 그런 행성은 우리가 그 네 가지 컴포넌트가 아주 정교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더라도 이 여러 가지 행성 중에 하나의 그냥 형태인 거죠. 우주가 지구처럼 굉장히 잘 만들어진 사람의 생물체가 굉장히 많은 행성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행성이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섬으로 따지면은 무인도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사람이 적고 조금 사는 데지만 거기가 그러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를, 저 원 하나를 정교하게 만드는 컴포넌트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하나에만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리치 텔러가 그래서 이 전체를 살아가는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로 이제 메타버스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의견을 조금 더 드리고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행성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중에 행성 중에 하나죠. 로블록스라는 행성에서 이미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게임을 만들고 예전에는 거기서 돈만 쓰다가 이제는 돈도 벌죠. 연 1억 이상 버는 사람이 250명도 있습니다. 스튜디오를 통해서 초등학생들도 조금 더 배우면 게임을 만들 수가 있죠. 생산가소비가 이제 붙어 있게 되는 그런 행성이죠. 가상화 현실을 오가면서 여기서 돈을 벌면은 실제로 부자죠. 예전에는 게임 머니만 있으면은 게임에서만 부자였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돈이 많으면 제가 부자죠. 요새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죠. 넷플릭스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지금 시리즈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발표가 된 지. 지금 못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지금 제대로 다 못 봤는데, 이 안에 보면 벌써 지금 오징어 게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게임이 지금 만들어졌죠. 유저들에 의해서. 근데 이런 게임이 지금 한 개가 아니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게임만 한 300, 지난주에 300개였으니까 올해 지금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저들한테 이런 생산의 도구, 스튜디오를 뒀더니 이렇게 빠른 시간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메이크의 기능이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메이크라는 게 이 생산 플랫폼의 교육의 굉장히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 수 있게 하거든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한 게임을 넘어서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로. 제페토도 그런 행성 중에 한 개죠. 지금 유저가 2억 5천 명이 훨씬 넘었죠. 한 2.8억 명? 작년까지만 해도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메이크하는 사람이 6만 명이었는데 올해 지금 저번 달 기준으로 7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올해 말쯤 되면 100만 명 되겠죠? 여기서 이제 돈을 벌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직업을 그만두고 완전히 가상으로 들어가서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옷을 만들어 파는 거죠.
이제 이분이 혼자서 월 1,500만 원 이상 벌다가 이제는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분이 회사를 차렸어요. 안에다가 매니지먼트 O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15명이니까 지금 16명이 된 거죠. 혼자 시작했다가 재미로 시작했다가 돈을 벌고 이제 하나의 기업이 됐죠. 회사가 됐습니다. 경제가 커지고 있죠. 이 안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는 제페토 안에서 라이브 방송도 하죠. 제가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만약에 이번에 책을 썼으면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저를 후원할 수도 있고 제가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제 아바타를 통해서. 수익 모델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페토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시리즈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각각이 잘 만들어진 컨텐츠가 별도의 수익 모델도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플랫폼에서 가지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투사이드 마켓에 광고 시장이 붙거나 다른 트래픽이 또 다른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죠. 굉장히 수익 모델들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영역들이. 이번에 이프렌드라는 행성도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행성이죠, 그렇죠? 이번에 이프렌드가 며칠 전에 이제 그거 웹드라마를 메타버스 웹드라마를 만드는데 제가 현실에서는 배우가 안 되지만은 제 아바타를 통해서 여기서는 배우로 참가할 수도 있고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고 감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완전 참여형 메타버스 컨텐츠를 만든 거죠. 현실에서는 사실은 꿈도 못 꾸는 건데 제가 이제 이 안에 가서 연기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인물로 생활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잘 만들어지면은 수익으로 연결도 되는 거고 이 브랜드가 이제 이 안에서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원하는 모델이나 입장권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은 아바타로 뭔가를 아이템을 제작하거나 이제 나중에 게임 만드는 스튜디오도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디센트럴랜드도 그런 행성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살고 있죠.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니까 조금 특징은 다르지만은 형태는 비슷하죠. 올해 상반기에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여기서 올해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카지노에서 일할 사람을 찾았고 지금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집에서 잠을 자고 디센트럴랜드 가서 출근해서 일해서 여기서 월급 받고 여기서 쓰고 그 돈을 환전해서 현실에서 원하는 걸 사는 거죠. 이런 행성이 또 있죠. 가상에.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지금 굉장히 사라지고 있죠. 우리는 항상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일을 하고 현실과 가상 가서 돈을 많이 썼던 게 사실은 비중이 많았었는데 메타폴리스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직방에서 만들었죠. 더 완전한 오프라인 느낌을 만들게 하면서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출근들을 안 하죠. 이제 오프라인 건물로. 실제로 이게 그 강남역에 있던 건물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전 직장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 건물이 항상 보였어요. 제 일한 그 자리에서. 여기서 직방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 직방 직원들이 이제 출근 안 합니다. 대신에 가상으로 메타폴리스라는 건물을 만들고 이 안에서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이런 가상에 일하는 행성들도 만든 거죠. 호라이즌도 지금 호라이즌은 모든 것들이 또 복합되어 있죠. 여기서 소통도 하고 뭔가를 만들게 하는 메이크 기능도 있고 워크룸스라는 것도 있고 이런 행성들로 이제 다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모바일이나 2D 웹사이트나 아니면 모바일 기반에 있던 평면이나 텍스트나 영상으로만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 공간 속으로 다 이제 5년 안에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구 재택근무를 실시했죠, 페이스북이. 그러면은 이제 영구 재택근무니까 직원들이 원하는 때 퇴사할 때까지 내가 이제 원하면은 필요한 이제 재택근무를 집에 사게 되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미 다 마련해 놓고 5년 이내 전환시키겠다는 전환 계획을 다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 5년 안에 이주를 시키는 기간이니까 우리가 캐치업하는 시간이 저들하고 똑같은 스타팅 포인트에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앞으로 이 메이크의 기능들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도 보면은 제페토 안에 게임 스튜디오가 들어올 거고 넥슨이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컨텐츠 메이킹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이미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수익 모델을 만들고 참여하게 만들 거거든요. 생활하게 만들 것이고 이프렌트도 말씀을 드렸고 호라이즌도 그 안에 메이크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영상 있으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그렇고요. 구글의 웨이모는 좀 특이한 행성을 만들었죠. 여기서 엄청나게 아바타나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런 리프렌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이 많은 전 행성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율주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행성을 만들었죠. 오프라인으로 2016년에 여태까지 2천만 킬로를 달렸는데 저 메타버스 웨이모 시뮬레이션 시티 안에서는 하루에 3,200만 킬로를 달리죠. 4만여 가지 교통 상황을 훈련하면서 훈련의 목적으로 만든 행성이죠. 저 두 데이터를 각각의 데이터들은 장단점이 있죠. 리얼 데이터는 정확하지만 언제 또 데이터를 언제 수집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하지만 저 시뮬레이션 시티 안에서는 가상의 현실에 있는 물리법칙이 물론 적용이 된다고 시뮬레이션이 되긴 하지만 현실만큼의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노력은 많이 하지만 더 성능이 높아지고 있지만
하지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요지는 저 현실과 가상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는 거죠. 현실과 가상이 상호작용하고 공진을 하는 거죠. 경계가 무너지면서. VR 챗도 약간 그런 케이스죠. 뭔가를 만들게 하고 소통하게 만드는데 이 안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상황극 하면서 재밌게 놀기도 하는데 보시면은 어떤 분들이 전혀 이제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렇지만 누가 저런 걸 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 조회수 보면 벌써 600만도 넘는 엄청난 조회수를 또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만드는 컨텐츠가 아주 웰메이드 된 블록버스터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공간 안으로 그런 컨텐츠가 이제 들어왔죠. 사람들이 학생들이 다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요. 샌드박스도 그런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하죠. 근데 이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직업들이거든요 지금요. 뭔가를 크리에이션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 플레이하면서 버는 사람들, 디스커버리, 그리고 이제 이 안엔 전부 다 디지털 자산들이 NFT가 붙어있기 때문에 트랜잭션 하거나 커머스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플래닝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커뮤니티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샌드박스 안에서 만들어지는 커뮤니티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저들은 정말 많은 형태의 커뮤니티들을 아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가 이제 과거부터 있어 왔죠. 과거의 메타버스는 주로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걸로 따지면은 B2C 분야가 더 많았거든요. 인지하기로는 게임과 소통 분야인데 지금은 사실 경제사회 전반으로 가고 있죠. 일하고 실제로 이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리고 기술은 그때도 다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도 데이터 테크놀로지 다 있었죠. 클라우드 있었고 뭐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다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도 있었고 인공지능도 있었죠. XR도 있었고. 근데 이런 기술들이 이제 벌써 20년이 지났거든요. 2000년대 초반이면은.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고도화된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특히 인공지능이나 XR은 굉장히 큰 기술의 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능화된 공간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좀 저는 주목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경제활동도 그때는 대부분 다 소비하는 중심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저 생산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이고 존재하고 더 많아질 거죠. 그러면 실제로 수익이 현실과 연동이 되고 자산들을 이제 만들거든요. 디지털 자산들을 이제 개인 사람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만 사는 게 아니고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돈이 돼요. 실제로 나한테 수익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이 중요해지죠. 이제 과거에는 이 소유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NFT가 그걸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NFT가 메타버스랑 강력하게 결합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현실과 가상을 메타버스를 지금 오가면서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사실은 무수한 기술의 조합입니다. 너무나 많지만 그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을 그냥 꼽아 보면은 그냥 저는 XR 플러스 DNA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있고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있죠.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저 다양한 형태들이 지금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기술들이 보면 전부 다 범용 기술이거든요.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큰 파급 효과가 있고 이 XR 플러스 DNA라는 기술이 우리에게 사실은 엄청난 경험의 가치를 줄 수가 있죠. 작년에 우리가 너를 만났다라는 가상현실 이제 다큐 드라마를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엄마가 이제 사별한 딸을 만난다는 사실은 이제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미지네이션을 하고 그리고 엄마와 딸이 저 이멀전된 공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가상의 공간. 그리고 딸에 대한 정보를 다 이제 제작진에게 주게 되죠. 인텔리전스를 가진 딸이 버추얼 가상 휴먼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 휴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죠.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잘 지냈어 하면은 잘 지냈다고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지금 햅틱 글러브를 끼고 있으니 딸을 만지면 감각이 느껴지죠. 요지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인터넷 혁명 때 있던 서비스의 경험과 지금의 경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XR 플러스 DNA가 굉장히 고도화된 메타버스를 만든다는 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형태의 인간도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 어떤 공간도 완전히 새로운, 현실과 똑같은 공간, 완전히 새로운 공간, 시간도 과거로 돌이켜서 그때의 공간과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재현해 볼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를 또 예측해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인간과 공간과 시간의 혁명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제 기억에 2016년도인데요. 조지 타겟에서 나왔던 왓슨 조가 있습니다. 학교에 등장을 했죠. 학교에 등장한 인공지능이라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모습이 없었던 텍스트 기반의 소통으로 우리가 학교 안에 이제 들어온 거죠. 사실은 학교 안에 들어왔죠. 조교가 돼서. 근데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가상인간이 굉장히 많지만 드디어 이제 대학교 안에 화재병이 이제 칭화돼서 가상 대학생 1호가 됐잖아요.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영상이 전부 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공지능이어가지고 엄청나게 놀랐었죠. 근데 학교가 보니까 이 학생이 이제 학생증도 있고
이메일 계정도 있고 자기 자리도 있다고 하거든요. 나중에는 아마 줌 같은 거 회의할 때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공간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인공지능이 학교에 텍스트로 아니면 화면으로 있던 인공지능이 이제 조금 더 공간 속으로 좀 더 고도화된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음악을 못 하잖아요. 근데 관심은 많고, 근데 제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작사 작곡을 해서 지금 버추얼 휴먼으로 그 곡을 연주하게 하고, 그 곡으로 그 버추얼 휴먼과 곡을 제가 NFT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내가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것들을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인공지능과 그 엑소 플러스 DNA가 저를 지원해 주는 거죠. 저의 창작을, 제 아이디어를. 그리고 다양한 행성에서 그것들을 펼쳐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메타버스, 그러니까 가상 인간과 공간은 전문가들이 만들었던, 다 전문가들일 거였잖아요. 게임을 어떻게 제가 누가 어떻게 만들지? 내가 게임 뭐 전공도 안 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도 안 했는데, 개발자도 아닌데, 하지만 이제 그렇지가 않죠. 이제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런 게임이 있죠. 정말 블록버스터 같은 게임이 있고, 그런 게임만 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저들에게 저런 생산의 도구를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창조적으로. 그리고 그 제작 지원돼주는 저런 저작 도구들이 엄청나게 지금 진흥화돼 가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우리는 많은 메타버스 컨텐츠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메타버스가 교육 쪽에서 저는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아무리 2차원 화면으로 웹사이트로 뭔가를 만난다고 해도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공간 속으로 진행화된 공간 안에 들어가서 상호작용을 했을 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기억을 하죠. 경험을 하고. 그만큼 그거는 따지고 보면 교육 효과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기도 하죠. 피싱 VR이라고 해서 낚시하는 게임인데, 이 안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의 낚시터들을 전부 다 이제 가상으로 만들고, 이 안에 보면은 낚시를 그냥 하는 게임이죠. 근데 낚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유저의 99%가 해외 유저들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1%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낚시터인데. 그리고 여기서 낚시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영국에 계시는 신경인지장애 과거형으로 치매인 분이거든요. 메타버스 하나를 굉장히 잘 만들면은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을 낼 수가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학교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학교 생각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학교가 해외에 있는 지금 뭐 학생들 부족하고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당면에 있잖아요. 글로벌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로 이제 불러들이고 모이게 할까? 물리적으로 굉장히 제약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한계를 넘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우리의 졸업생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저 안에서 보면은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실제로 물고기는 종류가 많잖아요. 저는 교육의 대상이 물고기를 생태학을 배울 때나 다양한 교육의 종류들이 이런 교육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잡았던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고, 이 안에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지만 굉장히 저는 교육적으로 지능화된 방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는 훈련도 그렇죠. 그 항공대학에서 예전에 실제로 이게 전공 필수여야 되는 과목인데, 어떻게 저 비행기 물리적인 제약, 비용적인 제약,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저까지 학생들이 못 가는 거죠.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되고, 블랙박스가 왜 떨어졌는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약이 안 되는 거죠. 물리적인 시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래서 학교가 이제 방식을 바꾸죠. 그러면은 저거를 메타버스로 만들어서 비행기를 떨어뜨리지 뭐. 그래서 학생들이 공간에 들어가서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촬영도 할 수 있고, 영상도 찍고, 사고 조사 보고서를 쓰거든요. 그럼 선생님한테 이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로그인을 하게 되고, 학교가 이걸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요. 예술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장치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 홀로렌즈를 쓰면 더 많은 기술이 진화해야 되겠지만, 무대 위에 아무것도 사실 없을 수도 있죠. 요지는 우리가 반드시 과연 앞으로 물리적인 자산을 가져야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물건들과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트랜스포테이션 했는데, 이제는 텔레포트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고, 특수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죠. 실제로 소방 훈련을 하면은 불을 내야 되고, 엄청난 양의 물을 써야 되고, 소화기를 써야 됩니다.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훈련을 몇 명 못하죠.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비싸고 위험하고 생산성이 낮은 교육들의 메타버스가 부분적인 어떤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완벽한 대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프라인으로 여태까지는 무조건 다 오프라인으로 했으니까 메타버스가 뭔가 또 다른 경험의 기회를 주고,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10번 했으면 한 7번, 8번은 메타버스로 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당연히 해야 되죠. 실제 경험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경우가 많고, 뭐 의료 쪽도 그렇고요. 뭐 요새는 뭐 HR도 경제 전반에 들어와 있죠. 국방도 사실은 그런 특수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일련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사실 요건데요. 제가 한 최근에 3년 동안에 뭐 흔히 말하는 AR, VR, XR 여러 가지 형태의 콘텐츠를 사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업 분야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명왕성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 XR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100의 열의 열은 대부분 다, 열의 열은 아니고요.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재원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요. 그럼 명왕성을 공부하는 어떤 우주를 만드는 메타버스 XR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몰입된 공간을 들어가게 해서 주변에 조금 클릭하다가 여기는 명왕성입니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거나 뭐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텍스트가 나오는 그런 구조죠. 그럼 이렇게 있고 나면은 조금 이따 제가 여기를 더 이상 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4I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머전은 조금 있는데 인터랙션도 거의 없고요. 인텔리전스도 없고 이미지네이션도 그다지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저기를 나가면서 생각하죠. 난 여기를 다시 들어올 이유가 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비용을 주고 만들었는데, 근데 올해 구글 I/O에서 이제 발표한, For example, 아시겠지만 say you wanted to learn about one of my favorite planets, Pluto. Lambda already understands quite a lot about Pluto and millions of other topic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e team had with Pluto a few days ago. I'm so curious about you. I sense your excitement. Ask me anything. Tell me what I would see if I visit. 요즘은 람다가 지금 인텔리전스에 대한 학습을 다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명왕성에 대한 무슨 질문을 던져도 답변을 해주거든요. 거기 사람이 살 수 있어? 아니면은 거기 온도가 어떻게 돼? 거기 지금 표면을 나한테 좀 보여줄 수도 있어? 거기 관한 영상이 있으면 나한테 좀 플레이 해줄래? 여러 가지들을 액티비티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선생님이 우리 다음 주에 람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명왕성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 람다를 가서 만나고 와라. 저 이멀전된 공간 안에 있는 인텔리전스를 가서 만나고 와서 공부를 해갖고 와라. 그럼 엄청난 양의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인사이트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리고 선생님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도 또 생길 것 같아요. 저 람다가 편향성이 없게, 그리고 명왕성에 대한 어떤 우주에 대한 지식들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인텔리전스를 계속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좀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저 4I가 잘 갖춰진 메타버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가서 람다한테 물어보고 뭐 플레이해주고 보여주고, 필요하면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마지막 다시 들어와서 언제든지 로그인을 해서 선생님에 대한 숙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리포트를 쓴다던가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디어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형태의 형태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전에 있던 Photos of me and Loretta. Remember? Loretta hated my mustache. Remember? Loretta loved going to Alaska and scallops. Show me photos from our anniversary. Remember, she always snorted when she laughed. Play our favorite movie.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벌써 이게 2년 전에 나왔던 거, 람다가 나중에 나왔죠. 그 고도화된 메타버스 안에서 저 4I를 갖추고서 어떻게 인텔리전스를 만들고 같이 인터랙션 할 것인가.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교육 콘텐츠를 만들 때 대부분 다 우리는 텔링을 많이 하거든요. 짜여져 있는 콘텐츠를 대부분 다 던지거든요. 제한된 시간 안에. 근데 이렇게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서 리빙을 하면서 끊임없이 학생들이 뭔가를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좀 만들어지길 사실 이제 기원을 하는 면이 좀 있고요.
뭐 메타버스 뭐 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시작이죠.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사실 수 있고 가야 될 길이 멀지만은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성을 옮겨 다닌다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정말 제가 살고 있는 우주가 확장되는 느낌이 생생하게 들면서 공간의 혁명이라는 말이 더 실감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구현한 메타버스를 보니까 세상이 특히나 산업계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오징어 게임이니까 메타버스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교육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나 구글 람다를 통해 학생들이 미리 학습을 하고 선생님들과 토론할 수 있었던 그런 예시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이승환 팀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